안녕하세요. 중요한 내용만 쏙쏙 골라보는 책 듣는 10분 황사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그중에서도 말 실수는 자기 자신을 가장 괴롭게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다른 표현을 쓸 순 없었을까? 자꾸 자책하게 되죠. 나와 남이 모두 갈등 없는 소통을 주고받기를 우리는 매 순간 원합니다. 오늘은 어떤 순간에도 후회하지 않는 기분 좋은 말의 비밀, 이주리의 당당하게 말하지만 상처 주지 않는 말의 결을 들려드립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사람들을 만난다. 누구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말실수도 끊임없이 나온다. 뒤돌아서서 머리를 쥐어박고 집에 돌아와 이불킥을 해도 그때뿐 이상하게 말실수가 반복된다. 왜 그럴까? 잦은 말실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숨은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말 감각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 말 감각이 좋은 사람은 말하기 전에 상대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에 맞는 표현을 고른다. 그러나 말 감각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의도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 상대 입장을 좀 더 세심하게 헤아리지 못한다. 마음과 다른 말 한마디로 인해 나의 이미지가 안 좋게 낙인 찍히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한다. 실수는 찰나의 순간이지만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떨어진 이미지와 평판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말실수가 반복되면 가벼운 대화조차 부담스러워진다. 하지만 실수가 두렵다고 해서 말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다음 3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면 말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차츰 사라질 것이다. 첫째, 말에 대한 좋은 경험이나 기억을 쌓자. 말로써 어떤 목적을 달성했거나 상대의 기분을 좋게 했던 경험이 쌓이면 말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 둘째, 호흡을 안정시키자.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긴장하면 목소리가 떨려서 호흡이 흐트러진다. 그러면 숨이 가빠지고 말이 꼬인다. 이런 경우에는 호흡만 안정되어도 생각을 가다듬어서 내가 할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스스로 칭찬하고 격려하자. 말로 인한 후회와 자신감 결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를 북돋으려면 꾸준히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한다. 아울러 감각 있게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내 말 습관과 특징부터 알아차리자. 나의 현재 상태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먼저 내가 말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거나 음성 녹음을 들으면서 자신을 분석하는 것이다. 요즘은 휴대폰으로도 영상 촬영이나 녹음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제3자를 관찰하듯이 내 모습과 말투를 살피면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찾아내자. 그런 다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나 혼자서는 이미 익숙해진 말 습관과 반복되는 실수를 개선하기 어렵다. 나의 말 습관에서 어떤 점이 부적절해 보이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자. 그리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말 습관을 돌아보자. 자신의 말 습관을 알아차렸다면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길로 한 걸음 내디딘 것이다. 부정적인 말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특히 매번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해서 드러내면 상대방은 결국 그 사람과의 대화를 피하게 된다. 같은 내용이라도 부드럽게 권하는 청유형 말투를 사용하면 긍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다. 같은 말이라도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 대화를 나눌수록 즐거운 사람이 된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긍정적인 말투는 사람을 저절로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가르치려는 말투와 내 말이 맞다는 식의 고압적인 말투 역시 호감을 얻을 수 없다. 넌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게 아니고 이렇게 했어야지. 와 같은 일방적인 말투는 대단히 무례하며 상대방을 불편하게 한다.
가벼운 대화로도 상대방과 내가 아는 정보가 다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다른 사람들도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한 발 부드럽게 물러서는 태도가 필요하다. 감각 있고 호감 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나치게 내 주장만 옳다고 하기보다는 그래? 나는 다르게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 봐야겠다 라고 한 발 물러서자. 서로 알고 있는 정보에 차이가 있다면 승부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한 템포 여유를 줄 때 더욱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대화를 할 때 말에 실리는 공감의 무게도 잘 조절해야 한다. 지나치게 감정을 실어서 조언하면 상대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대화의 흐름을 깨뜨린다. 과잉 공감은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이 처음 주장한 개념으로 상대의 감정에 지나치게 공감하는 성향을 말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약 20%의 사람들이 이러한 성향을 타고난다고 한다. 누구나 때로는 상대의 감정에 지나치게 공감한 나머지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선을 넘는 실수를 한다. 그러나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그 자체로 받아주는 것이다. 물론 내 편이 되어 나 대신 화를 내주는 모습에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나친 감정이입으로 흥분해서 펄펄 뛴다면 오히려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수 있다. 차분한 마음으로 경청하고 자신이 격해지는 경향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자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상대방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진심으로 위로받을 수 있다. 말 한마디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사투리를 쓰는 사람의 고향을 추측하기도 하고 말하는 속도를 통해 상대방의 성격을 은연중에 파악하기도 한다. 말머리에 아니 또는 저요 같은 특정 단어를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습관일 수도 있고 생각하거나 대답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답마다 반복하는 것은 분명 좋지 않은 언어 습관이다. 무의미한 단어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잠깐의 침묵이 낫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도 괜찮고 저는 좋은데 처럼 말끝을 흐리는 습관도 분명하지 못한 성격으로 각인될 수 있으니 개선하는 것이 좋다. 어미가 마무리될 때까지 호흡을 놓지 않으며 다, 요 같은 종결 어미의 마지막 음절까지 말하는 연습을 하자.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대인관계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경청하는 사람이 훨씬 호감이 간다. 상대가 말을 마치자마자 자기 이야기를 쏟아내는 사람에게서는 공감과 위로를 느끼기 어렵다. 수많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이 좋은 대화를 하려면 말하기는 30% 이하, 듣기는 70% 이상 해야 한다고 말한다. 상대와 진정으로 소통하려면 경청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들어야 할까? 경청은 단순한 듣기와는 다르다. 청취는 잠재적인 말하기이므로 듣는 것은 매우 능동적인 행위다. 따라서 올바른 경청 기술 중에 핵심적인 3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방은 말뿐만 아니라 표정과 행동을 통해서도 신체적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의 표정이나 몸짓, 자세, 분위기까지 살펴야 한다. 둘째,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말을 중간에 끊지 않는 선에서 정중하게 질문해서 원활한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적절한 질문은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셋째, 맞장구와 리액션으로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적절한 맞장구나 제스처를 취할 때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대화를 촉진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어렵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길게 이야기하는데 듣는 내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을 짧게 이야기하는데도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핵심을 명료하게 전달하는 사람은 결론부터 말한 다음 부연 설명을 하고 말머리에 앞으로 이야기할 주제를 던져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흐름을 미리 파악하게 한다. 간결한 문장으로 말하며 메시지를 정리해 짧게 말한다.
내용이 간결할수록 핵심을 파악하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한편 셋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둘만 하는 대화를 할 때가 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명은 자연스럽게 소외된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3명 모두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둘만 아는 내용을 다른 한 명에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그래야 어느 한 사람이 불편하지 않다. 눈치 없이 둘만 아는 이야기를 성급히 끝내버리거나 둘만 들리도록 속닥거려서 한 사람을 소외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만약 함께 대화에 참여시키기 어려운 내용이라면 잠깐 양해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재로 대화를 끌어가기가 쉽진 않겠지만 최소한 일부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감각이 필요하다. 같은 이야기라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듣는 사람의 집중도가 달라진다. 스토리를 중심으로 눈에 보이듯 전달하면 사람들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이란 스토리와 텔링의 합성어로 이야기하기라는 뜻이다. 스토리텔링의 목적은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을 좀 더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풀어서 오래 기억되도록 전달하는 것이다. 흥미를 유발할 만한 주제에 그럴듯한 상상력을 더하면 듣는 사람들은 더욱 집중하고 설득력을 얻게 된다. 메시지, 플롯, 등장인물, 갈등은 좋은 스토리텔링을 위해 필요한 4가지 핵심 요소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면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해보자.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면 듣는 사람이 이야기에 쉽게 집중할 수 있어 말하는 사람의 설득력도 높아진다. 말실수를 줄이고 더 건강한 대화를 하기 위한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현재 언어 습관을 진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겠는데요. 그 뒤에는 경청을 기반으로 한 간결한 말하기를 연습해야겠습니다. 차근차근 말하기 훈련을 통해 내실을 다진다면 후회 없는 대화 경험이 더 쌓이지 않을까요? 오늘의 책, 당당하게 말하지만 상처 주지 않는 말의 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